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 지속하던 주가 금리 상승세는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이후 주춤하고 달러화 강세의 흐름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올해 예정된 대외 이벤트를 고려하면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상황별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과 회계 담당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공사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5%에 이르는데도 안진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낸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확인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선업계에 이어 건설업계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1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하며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저유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절벽으로 조선사의 일감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조선소에 남은 일감인 수주 잔량이 한국은 1989만 CGT인데 일본은 2006만 CGT로 17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습니다.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해져 4명 가운데 1명이 50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의 비중은 25.6%였습니다. 60대 이상은 1년여 만에 3.6%에서 4.1%로 늘어난 반면 30대 근로자의 비율은 30%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IT 관련주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에 훈풍이 좀 불어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위주로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은 작년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됐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세 상승 흐름이 아닌 선별적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까다로운 장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205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2049포인트, 2050포인트, 2049.92포인트까지 지금 빠지긴 했는데 오늘 2050포인트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0.39%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가는 2045포인트입니다. 장 초반에도 저가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고가는 2051포인트, 2050포인트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2050선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2050포인트가 좀 고비가 오늘은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흐름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수급주체 지금 개인과 기관이 팔고 외국인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의 매도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73억 원까지 줄어든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도가 그런데 오늘도 큽니다. 964억 원이나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금융투자에서 773억 원, 투신도 194억 원, 연기금에서도 78억 원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8거래일째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강합니다. 1106억 원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입니다. 그간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오고 거래소가 보합권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나오고 있네요. 0.01% 상승한 642.54포인트에서 코스닥은 움직이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도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642.04포인트 장 초반에 저가를 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지나면서 643포인트까지 올라주기도 했고요. 현재 가격이 고가와 저가의 딱 중간 정도인데 잘 보시면 재밌는 건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추천 어땠을까요?
개인만 삽니다. 58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460억 원 순매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35억 원 순매도하는데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오늘도 이렇게 순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에서 288억 원, 투신이 33억 원, 연기금이 5억 원 내다 팔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지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마감 전략과 관심 업종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이고요. 오늘자 금요일장에 대해서는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주었을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우 차장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인데요. 삼성전자 수급 쏠리는 동안 중소형주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오늘 대형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눌림목 구간, 보안과 결제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국내 증시 투자 환경 우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장기간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매물 소화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폭이 적어지는 시점에 매도를 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심리 상태 잘 이겨내자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지금은 수익률 챙길 시간이라고 짧게 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일한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IT 업종 상승이라고 삼성전자의 오늘 깜짝 실적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일한금융센터로 갑니다.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좀 남겨주셨네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IT 업종의 상승이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대형주에서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대충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결국에는 뭐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를 보면 특히나 반도체 부문에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FN 가이드라든지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조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1조를 넘어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 이게 2013년 3분기에 10조 원대를 넘는 영업이익을 냈던 게 이제 분기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다음으로 이제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10조 원대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에 이제 D램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반도체 쪽의 실적 호전을 좀 이끌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가 원체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분기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가 뭐 지속적으로 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갤럭시 노트 7 시리즈의 어떤 피해라든지 노이즈 대비해서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가 한 4조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모바일 쪽이 2조 5천억, 디스플레이가 한 1조 3천억,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가전 쪽이 한 7천억 수준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뭐 모바일 빼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모바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선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9조 원대 영업이익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IT 업종이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180만 원대인데 일단 올해 과연 200만 원을 터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마 총매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황이 꺾일 조짐이 아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견조하게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상승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필요는 어느 정도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상충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수의 업사이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이제 종목별로의 수익률을 과연 어떻게 트래킹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1,2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완전하게 꺾였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근데 특이한 게 지금 12월 1일부터 전일자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한 1조 5천억 가까이 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중국하고 비교해보면 위안화가 떨어지고 달러화 강세 추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시장화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한국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대형 업체들, 대형주들의 실적이 4분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 특히나 IT 화학 쪽이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이 국내에 대한 어떤 상승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 움직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환율 움직임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그래서 IT 화학 업종 그리고 중소형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 추천해 주시죠. 네,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 이제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보이는 게 LG전자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사이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 신고가 나왔었고 유화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화학 쪽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 회복에 있어서는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봐요. 이익 쪽에서의 마진 확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낙폭과대 업종도 그렇고 올라왔는데 저는 1월 효과가 맞다고 봐요. 물론 IT 같은 경우에 전방 업체들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이 실적 호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 발주를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가 됐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1월 효과도 좀 겹쳐졌다고 보고요. 1월 동안 중소형주들이 좀 달려주면 아마 1월 지나서면서부터는 좀 쉬어가고 다시 한번 대형주 쪽으로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섹터, 물론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IT 화학이기 때문에 이쪽은 안정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낙폭 과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업종들이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종목은 이제 대림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대표 건설 회사로 알고 계신데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12% 정도는 유화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학 쪽도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4분기 실적이 좀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 또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란 추가 수주 같은 이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유화 부분이 실적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해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화 부분의 어떤 실적 커버가 얼마만큼 나올지 이 부분 우리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의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화 부분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유화 부분이 반영이 되면 업사이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할 때는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한 86,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수해볼 만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10만원, 손절 라인은 7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기존에 추천한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탑3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일까요? 먼저 3위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3천당 제약 27.5%의 수익률입니다. 자, 2위, 1위는 아직도 굳건합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우 대리인데 2위가 예스티 33.2%입니다. 그런데 SM코어가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47.8%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추천을 받기 위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 대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대리님의 종목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담겨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죠. 자, 아마 세 종목을 담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우진플라임과 아모텍, 엔디포스를 담고 있는데 우진플라임 마이너스 3%, 아모텍이 19%입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엔디포스는 26.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손실이고 두 종목은 수익 구간인데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세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 엔디포스인데요. 역시 정고점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많이 방향을 튼 모습이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엔드폰이나 저가폰 모두 방수 기능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단순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CF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하나의 지금 트렌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속 보유 전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규 진입을 원하실 때는 5일선 근처에서 매매를 좀 대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아모텍 같은 경우는요. 환율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IT 섹터가 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부터 있는 CES 2017년 여기서 지금 자동차 전장 장비도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모텍 역시 지속 보유 또는 신규 진입 시장 11선 근처에서 매매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가 마지막에 담은 우진플라임인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일봉상으로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추세가 조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밸류적으로 볼 때는 한 7,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1위 업체, 사출 성형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 특히 내년까지는 굉장히 호황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보유 및 혹시나 7,5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세 종목 다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추천 정도로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단순 추천이지만 네. 단기 트레이딩에는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금일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디오입니다. 기존에 인공 치아용 임플란트 제조, 판매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치과용 기자재라던가 의료기 판매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면 해외 매출이 50% 이상 수준이고요. 특히 그 여러 국가 중에 중국 쪽에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는 이슈로는 역시 디지털 교정 같은 치아 교정에 지금 조금 더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 대한 사실 완전히 다른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확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디오 같은 경우도 37,000원대 단기 바닥 형성 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에는 담지는 못하겠지만 종목이 꽉 차서 담지 못하겠지만 단기 반등에 따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매수가는 제가 아까 오전에 봤을 때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래도 역시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또는 좀 오늘 금일 상승이 좀 과하다면은 내일 또는 모레쯤에 좀 조정 시에 좀 진입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46,000원 지금 제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기존 바닥권 하향 쪽에 37,000원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디오 종목 목표가 46,000원 정도로 좀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가격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은데 이게 얼마나 보고 잡으신 금액입니까? 보통 제가 단기 트레이딩은 한 1주 정도, 2주 정도를 좀 제가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로 디오 한번 들어가 보자 하셨는데 매수가보다 지금 한 1,000원 정도가 높잖아요. 41,350원, 400원 정도에 지금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매수가 근처까지 안 가면 이 종목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가에서 지금 한 1,000원 정도 올라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금일 종가 베팅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바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 나올 때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오 조정이 좀 나오면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도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CS 2017이 개막했습니다. 동향을 또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미국의 연준과 트럼프노믹스, 글로벌 증시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입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인데요. 삼성전자 깜짝 실적 관련 업종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